2026년 7월 10일 금요일 남도일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에는 반도체 청사 핵심 기능 광주로 전남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옛 도청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도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온 조합원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다. 요즘 하나하나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전남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광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급 기지로만 취급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 건설과 관련해서도 도내에 그러니까 옛 그 전남 지역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광주공항으로 결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 수년 동안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왔다. 뭐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전력망 이런 것을 다 구축을 해 왔는데 정작 결실은 광주가 가져가고 전남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전남 도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민 시장이 어제 무안청사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죠. 여기에서 광주의 조직 규모를 줄이고 무안청사와 동부청사의 부서를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남 노조는 조직 개편안에 윤곽이 나올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가 이면에 있는데 어제 그 타운홀 미팅에서도 상당히 좀 시끄러운 내용이 이면에 실려 있습니다. 민영배 특별시장 청사 균형 있게 배치 주청사는 세 곳이다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무안청사에서 열렸는데 동부청사는 산업경제 미래성장 거점, 무안청사는 시민주권 안전생활행정 농해수산정책, 광주청사는 기획조정과 기관 유지 기능 중심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국립의대 문제가 좀 항상 늘 쟁점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민 시장은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국립의대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노조는 특히 그 종전 근무지 보장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남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광주로 발령을 낸다거나 또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을 어디 동부로 낸다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 시장이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하도록 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뭡니까? 인사권은 시장한테 있죠. 그러니까 시장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일면에 정식 부시장 없는 특별시 인선 정상화 언제 될까 촉각이다 하는 내용의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는 4명의 부시장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4개 직이 모두 정식 임명 없이 특별시 출범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좀 우려도 나온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할 경우에 추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또 제도 특성상 전남 광주와 무관한 외부인도 추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지역 실정을 모르는 인물이 후보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시민단체나 집단이 조건에 맞는 인물을 정해서 조직적으로 추천에 나설 경우에 공정성 시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 이 부분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시장 인선이 우려 속에서 지연되는 사이에 조직 하위 직급까지 인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영배 시장이 이제 통합특별시장으로 당선이 돼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넓은 지역이고 또 통합을 제대로 이루어내야 되는데 물리적 화합 또 화학적 통합 이런 것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죠. 3면 기울어진 운동장 특별시의회 광주 의원들 정치력 시험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주요 상임위원회 전남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내용이죠.
근데 전남도 쪽을 보면 다선 의원이 굉장히 많고 광주는 별로 없죠. 광주권 재선 의원은 지금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에서도 역량에서도 전남권 광역 의원들한테 특별시 의회 의원들한테 많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도 고흥 출신, 부의장은 조석호는 북구 출신이네요. 그리고 전남의 김문수 신안 출신이죠. 이렇게 막 샀는데 통합의회 12개 상임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가운데 전남이 11개, 광주가 4개. 굉장히 좀 인구는 광주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주권 의원들의 역량이 그만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초선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초선들로 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도 못하는데 지역 안배다 이러면서 광주 사람들만 막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일 제대로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요? 시민들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는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 무조건 기계적인 그런 그 배정. 이건 저는 좀 맞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광주권 특별시 의원들이 역량을 길러야죠. 그래서 그런 실력을 길러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또 3면에는 김대중 교육감이 반도체 인재 영입, 반도체 인재 영재 과학고를 설립하겠다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삼성닉스 공장 4기가 들어오게 되면 한 2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재고등학교 또 과학고등학교 등을 추가로 설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1월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이때 11월 3일이죠. 이때 광주에서 광주 1고와 배재고가 야구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광주에서 뭐 다른 때도 다 하는데 뭐 나쁠 건 없겠지만. 그리고 이정현 호남 반도체는 제2의 농지개혁이다. 국힘도 힘을 보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을 해서 호남 발전만이 아닌 국가 프로젝트다. 그리고 안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방식은 비판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정부가 기업 투자하는 기업이 발표해야 되는데 정부가 먼저 발표하면서 정치 이슈가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발표한 건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부와 기업이 상의를 했고 그래서 함께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회장과 SK 회장한테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 다 봤잖아요. 뭔가 비판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호남 발전을 위한 투자까지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 영산포 출신이죠.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신정훈 의원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20조 지원 빨리빨리 주라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5월 단체가 진정성 사과 배제고 선처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에 공식 요청을 했고요. 연대 포용 5월 정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봉황대기 출전 기회를 달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5월 단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일정 정도 합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도 발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남도일보 읽어준다고 해놓고 내가 뭐 남도일보 읽으면서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남도일보 뜻이 아니에요. 난 남도일보를 읽고 내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도일보가 그런 논조를 가졌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면에는 북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인터뷰가 실려 있네요. 주민주권 행정으로 지역민의 삶을 바꾸겠다. 당선되면 다 자기가 삶 바꾸겠다 하는데 12년을 해도 삶 못 바꾼 사람들 많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죠. 열심히 하세요.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한평의 이남호 군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한평 천지 미래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한평의 이경신 기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고요. 또 완도의 김신 군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완도 이민혁 기자가 했네요. 주민 소통과 혁신으로 완도의 미래를 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짐한 대로 좀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인터뷰할 때만 좋은 말 해갖고 다 잘하고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짠, 남도일보니까 남도일보 자랑. 남도일보가 제16회 5.18 언론상 우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80년 5월에 저항과 연대가 광주 전남에 머물지 않고 대구와 부산, 충남, 전북 등 전국으로 확산했던 역사를 생생하게 조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상 받겠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5.18 그러면 광주 전남에 어느 정도 묶여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했던 그런 것을 잘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건상 국장, 전남일보 출신인데 이건상 국장도 받았고 김다란, 박준호, 임지섭, 윤태민 기자가 5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대상 500만 원, 우수상 각 300만 원. 이야, 우수상 300만 원. 이건상이가 대빵인 것 같은데 300만 원 받았으면 밥 한 그릇 사세요. 사설 특별시 조직 개편 시민 참여 수기체서 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다. 조직 개편의 출발점도 최종 기준도 시민의 이익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으면서 조직 개편의 출발점도 최종 기준도 시민의 이익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제목은 특별시 조직 개편 시민 참여 수기체서 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남도일보 살펴봤습니다.